자,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말 거대한 폭풍,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폭풍의 실체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바로 이 역설 속에 2026년 시장에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기상전선이 꽝 부딪히면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지금 세계 경제는 도쿄에서 불어오는 금융 한파와 워싱턴의 정책 폭염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글로벌 시장을 위협하는 첫 번째 거대한 힘, 바로 아시아에서 불어오는 아주 차가운 바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죠. 이렇게 빌린 값싼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술주부터 암호화폐까지 말 그대로 모든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엄청난 연료가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추산에 따르면요. 이 시장에 풀린 돈이 무려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 GDP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파티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돈의 수도꼭지를 잠궈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금리 좀 올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저 어마어마한 1조 7천억 달러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거의 조건 반사 같은 거예요. 실제로 2024년에 일본이 금리를 아주 살짝 올릴 거라는 신호만 줬는데도 시장이 엄청난 매도세로 반응했던 블랙먼데이 쇼크가 있었죠.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일단 위험자산부터 팔고 보자는 공식이 완전히 각인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의 한파와는 정반대의 힘, 어쩌면 그만큼이나 강력한 또 다른 폭풍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2026년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시장의 향방을 결정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는 두 명의 캐빈으로 좁혀집니다. 먼저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는 비둘기파 케빈 에셋. 이 사람이 되면 시장의 돈을 더 풀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반면에 인플레이션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매파 케빈 워시. 이 사람이 되면 긴축을 선호하니까 시장의 파티는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장이 가장 환호하는 시나리오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질 때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이 내 투자에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법원의 역할입니다. 지금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이용해서 부과한 여러 가지 관세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대법원에서 결국 무효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관세가 사라지니까 수입 물가가 바로 떨어지겠죠. 이건 시장 입장에서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확 꺾이는 이른바 강제적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간 선거가 있는 해를 보면요, 대통령이 속한 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즉 힘이 약해지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다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패턴은 아주 명확하죠. 시장은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심은 예측 가능성, 이거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교착 상태,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면요, 갑자기 세금을 엄청 올린다거나
하는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뭔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거대한 힘, 도쿄의 금융 한파와 워싱턴의 정책 폭염이 2026년에 정면으로 충돌하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표가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두 가지 미래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일본발 유동성 축소로 인한 암울한 금융겨울 시나리오고요. 오른쪽은 미국발 정책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정책 폭염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강세장 시나리오, 즉 오른쪽의 가능성을 60% 정도로 조금 더 높게 보고는 있지만 사실 두 힘이 어떻게 충돌할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복잡한 금융의 세계에서 2026년 시장을 살릴 가장 강력한 카드가 다름 아닌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라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역설입니다. 결국 나쁜 정치가 오히려 좋은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도쿄발 한파와 워싱턴발 폭염, 과연 어느 쪽이 먼저 그리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닥치게 될까요?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